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도전 수학 원기둥의 높이 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2쪽이네요. 연수와 슬기 두 친구가 같이 원기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연수와 슬기는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오려붙여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기둥이라기보다는 원기둥의 전개도네요. 밑면의 반지름을 연수는 4cm, 슬기는 5cm로 하여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다면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네요. 원주율은 3으로 놓고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기둥의 전개도는 밑면 두 개와 하나의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밑면 사이에 있는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표현하자면 네,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용지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 직사각형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의 목표는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로를 길게 한 모양의 종이에 전개도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옆면의 가로 길이가 문제가 되겠죠. 이 옆면의 가로 길이가 이렇게 세로 24cm를 높여놓은 이 길이보다 길다면 이 방향으로 전개도를 그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옆면의 가로가 몇 cm인지를 봐야 하는데 옆면의 가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밑면의 원주랑 길이가 같아요. 왜일까요? 그렇죠. 이 옆면이 밑면의 둘레를 정확히 다 감싸야 되니까 밑면의 원주와 옆면의 가로가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직사각형 모양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밑면의 원주를 먼저 구해서 방향을 어떻게 해서 전개도를 그려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연수의 경우 밑면의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주면 4, 2, 8 곱하기 3이 돼서 24cm가 나옵니다. 딱 들어맞죠? 이 경우에는 위아래가 긴 방향으로 종이를 놔서 그려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10 곱하기 3으로 하면 아하, 여기는 30cm가 되어 세로 24cm보다 더 길지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연수의 경우에는
이 방향을 사용할 수 있고 슬기의 경우에는 이 방향밖에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한번 그려서 집어넣어 볼까요?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건 먼저 정리해 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였죠? 연수와 슬기 중 더 높이가 긴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한 가지 더 알아내야 됐죠? 뭐였어요? 두 원기둥의 높이 차가 몇 센티미터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주어진 조건을 알아봐야 되겠죠. 주어진 조건은 일단은 전개도를 그릴 종이죠. 종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 36cm, 세로 24cm입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그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적혀 있죠. 먼저 연수는 밑면의 반지름이 4cm인 원기둥을 그리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슬기 같은 경우에는 밑면 반지름이 5cm인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인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선생님은 먼저 그릴 수 있는 종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는 밑면의 둘레가 24cm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수 있는 높이의 길이를 알아보면 되겠죠. 우리 이미 그릴 수 있는 종이의 방향은 정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는 높이의 길이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2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풀었었던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첫 번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둘레, 그러니까 원주가 지름 곱하기 원주열 했더니 24cm예요. 그래서 얘는 세로로 긴 방향을 취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슬기의 원기둥의 원주는 밑면의 원주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보니까 30cm가 되어 가로로 긴 방향으로 용지를 놓고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부터 한번 전개도를 그려볼까요? 일단은 연수는 세로로 긴 방향이네요. 우리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가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이가 중요해요. 높이, 그쵸?
네, 뭐 선생님이 무진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되네요. 일단은 이 길이가 24cm로 똑같다는 거를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길이가 중요하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 종이의 세로 길이에서 두 밑면의 지름을 빼면 되겠죠. 전체 종이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였나요? 네, 우리가 세로가 더 길게 종이를 놨기 때문에 세로가 더 긴 36cm였습니다. 여기서 지름 몇 센티미터였죠? 8cm였습니다. 8cm짜리가 한 개, 두 개 빠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36 빼기 16이 돼서 20cm가 되죠. 여기까지는 연수였고요. 이번에는 슬기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네, 이번에는 세로로 길게 놓지 못해서 가로로 길게 놔야 했죠. 당을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36cm고 아까 구했다시피 여기는 30cm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방향이 얼마였어요? 네, 이번엔 이 방향이 24cm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두 밑면의 지름을 빼줘야 됐죠. 지름이 이번엔 얼마였죠? 10이었습니다. 그래서 24 빼기 지름 두 개만큼을 빼주면 24 빼기 20이 돼서 결국은 높이가 4cm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원기둥의 높이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연수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20 빼기 4만큼 더 높겠죠. 결국 16cm 더 높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참 간단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추가로 한 개만 더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1번과 같은 방법으로 가로 36에 세로 24, 아까랑 종이가 치수가 똑같네요. 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아하,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원기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가로가 문제가 돼서, 두 번째는 세로가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일단은 생각을 해볼까요? 가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죠? 네, 아까도 봤다시피 옆면에 가로, 그러니까 결국 밑면에 원주 길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밑면의 원주 길이가 만약에 36보다 크다면 가로를 길게 놔도 안에 들어가지 않겠죠. 다음에 두 번째, 세로입니다. 세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번에는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지름 두 개 더하기 높이가 36보다 커버리면 가로를 세로로 길이를 돌려도 안 들어가겠죠.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더
더할 나위 없이 아예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요. 가로가 넘치거나 세로가 넘치거나.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경우는 가, 나, 다 세 가지네요. 그러면 일단 먼저 가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밑면의 원주예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3 하면 되겠네요. 결국 가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원주가 6, 3, 18cm. 양호하죠? 나 같은 경우에는 4.5 곱하기 2는 9니까 9, 3, 27cm. 아하, 일단 24는 넘었으나 36보다는 작네요. 세 번째는 6이 12 곱하기 3이니까 36cm. 아, 36이면 뽀듯하게 딱 들어맞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용지의 방향을 잡고 넘어갑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긴 거, 세로가 긴 거 다 가능합니다. 그쵸?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더 길어버리면 24cm의 가로 안에 27cm의 옆면에 가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로, 그래서 여기는 가로가 더 길게 놓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다도 가로가 더 길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경우에는 높이가 30, 그렇다고 하면 가의 경우에는 지름 두 개와 높이의 합이 36cm에만 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나머지 두 개는 24cm만 넘어도 만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를 한번 따져볼게요. 세름은 지름 두 개와 높이였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지름이 6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나의 경우에는 지름이 9였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다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2cm였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24 더하기 6이 12는 36. 딱 들어맞네요. 통과입니다. 두 번째는 6 더하기 9이 18은 24. 여기도 딱 들어맞네요. 그 다음에 다를 보면 1 더하기 12 곱하기 2는 24. 어허, 여기는 24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쓰면 될까요?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은 다가 되겠고요. 이유는 전개도에 필요한 전개도의 세로 길이가 용지의 길이를 초과했기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원기둥을 그릴 때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원주의 길이와 같다는 사실 꼭 명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전개도 모양은 두 밑면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한 개는 밑면의 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밑면의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하셔서 촬영하신 후에 제출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푼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